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5년 급변하는 공시 국어에 대한 그런 소문은 들어보셨죠? 아마도 소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추론이 굉장히 강해지고 단순함계의 영역은 조금 줄어든다라는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추론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추론은 사고력인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요, 그 대상이 굉장히 어떤 대상인지 실체를 모를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공포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실체를 명확하게 아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거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정말 알차게 설명회를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상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해요. 우리 오늘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역공 국어의 커리가 진행이 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방문각 공무원에서 이렇게 전체 실강생 수 1위, 올패스 1위를 점하고 있는 강사고요. 사실 우리 여러분 이제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대문에 방문각 베스트 인기 강의가 나오게 돼요. 자, 그 안에 1위부터 5위를 제가 석권을 하고 있을 정도로 수강생들이 저를 정말 믿고 따라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 방문각에서 열심히 수강하고 계시는 수강생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 방문각의 가장 큰 특징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이게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도 집중 너무 잘하시고요. 수업 이외의 경우에도 자습 시간에 정말 자습 할애를 정말 많이 하셔서 이게 내가 숙제를 안 해오잖아. 제가 매번 1대1로 숙제 검사를 하거든요. 매일. 근데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이 뻘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강생 여러분들이 정말 과제도 열심히 해주시고 자습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휘 테스트 있죠. 이런 것들도 정말 성실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방문각의 모습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방문각 공무원 유명해? 라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실강생이 저희 방문각 안에 노량진 안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 짜잔! 여러분 이게 우리가 5월, 6월에 저희 학원에 들어온 친구들의 전경, 3, 4월에 들어온 친구들의 전경이 되겠는데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요 정도 친구들이 사실 시즌이 아닌 시기에 이렇게 몰려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7, 8월에 개강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역공이들, 우리 방문각 수강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문각에 열심히 정말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친구들이 정말 발빠르게 7, 8월에 사실은 새 학기 시작인데요. 발빠르게 3, 4월, 5, 6월부터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하겠지. 여러분 왜 이렇게 방문각이 이렇게 수강생이 많이 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본질적이고 단순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뭡니까? 합격생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물어보거든.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방문각에 오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제 친구 누구 상훈이 알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사실 상훈이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합격할지 몰랐는데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방문각은 무조건 믿고 따라와도 되는 학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친구한테 강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합격을 했대. 그래서 왔대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입소문으로 사실은 지금 방문각 공무원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방문각 공무원 기숙 스파르타 반이 합격생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세 줄 요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방문각은요 말로만 감독, 말로만 빡센 관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철저한 자습 관리 및 학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혼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어떤 게 문제점일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사람은 좀 강제를 해줘야지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으면 약간 이게 막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강으로 특히 듣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인강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멍 때리는 사이에 2달, 3달, 4달 지나가 버려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방문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촘촘하게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정해진 타임라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고요. 지각하시면 연락하고요. 출석, 결석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성인이 굉장히 이제 규칙에 취약하거든요. 아시죠? 이게 학창 시절 때는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규칙을 되게 잘 지키는데 성인이 되면은 막 술 먹고 클럽 가서 흔들어 제끼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난리가 나요. 이게 바이오 리듬을 지킨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각 기숙 스파르타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약점 같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게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보통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자, 학습 상담을 통해서 학습 계획표를 되게 밸런스가 중요하거든. 우리 몇 과목 보죠? 시험을? 5과목 보거든요. 네, 그 5과목의 밸런스를 잘 지킬 수 있게끔 학습 계획표 짜는 방법까지도 저희 스파르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예 공부 방법을 모르고 들어온 친구들보다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일 모고, 주간 모고, 월간 모고를 통한 철저한 성적 관리가 가능하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말하고 있는 건요. 이거는 우리 인강 친구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올 패스를 통해서 혹은 교수 패스를 통해서도 일일 모고, 주간 모고, 월간 모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요. 철저한 성적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의 객관적인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멍을 때리는 거거든요. 사실 내 객관적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나 이 정도면은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지나게 되고 1년이 지나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난 공부한 게 아닌 거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일 모고, 매일매일 하는 일일 모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박혜성과 진가영이 함께 매일매일 220문제를 저희가 한 달 동안 만들거든요. 일일 모고 정말 고퀄리티의 문제들로 들어가 있는 일일 모고와 그리고 이제 주간 모고 일주일마다 그 일주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공부했는지 주간 모고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월간 모고 매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게 전체 평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각 과목별로 전체 평균은 어떤지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등수까지도 매길 수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도 파악이 가능하고 또 내가 어떤 영역을 못하는지 예를 들어 국어는 문법을 너무 못하는지 아니면 독해에 특히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약점을 매일, 매주 매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좋은 거 성장률도 분석이 가능하죠. 이게 점수를 매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자, 누적해서 기록을 하면 뭐가 좋죠?
이럴 수가 있거든. 내가 약간 막 매너리즘에 빠져서 잠깐 슬럼프가 오고 그런 경우에 그 전에 한 4개월 전에 내 점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아요?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슬럼프가 또 극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 자신의 약점 영역이 어디 있는지 계속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고 매주 체크할 수 있고 매월 체크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뭘 진행을 하게 되냐면 상담을 또 1대1로 교수님들 모두 다 개인 교수실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상세히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되게 못하는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럼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런 강의를 들어보는 거 어때? 이런 교재를 한번 풀어보는 거 어때? 아 시간이 없어? 그럼 이 정도의 짧은 특강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구체적인 상담 또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수님들과의 직접적인 1대1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랑 박혜선이랑 그리고 진가영 선생님이랑 당연히 1대1 상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를 제외하고도 다른 정말 훌륭한 과목의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학원에 또 되게 유명하신 교육학 전체 일타 교수님 계시고요. 그러니까 교육행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 학원이 올패스도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저희 학원이. 근데 이제 교육학 일타 선생님도 계시고 또 공통과목 선생님들까지 굉장히 빵빵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각 과목 교수님들 또 우리 어대훈 교수님 사회복지직 일타 교수님 있으시고요. 또 이제 노범석 교수님 우리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노범석 교수님께서도 우리 같이 포진에 되어 있고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주시는 걸로 압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 수강생들을 1대1 대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또 기록 누적을 해요. 저도 진짜 하나하나 상담 기록지를 써서 누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누적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학생이 왔다? 근데 그 학생이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 전달에 내가 상담을 했는데 전달에 어땠는지 한번 볼까? 누적되어 있는 기록을 꺼내서 또 이 부분이 좀 문제였는데 지금은 좀 어때?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성장 과정까지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9까지 2024년 9까지 끝나고 나서요. 정말 방문각에 합격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 기숙반도 1관, 2관, 3관, 4관, 6관까지 있는데 요거까지 다 차버려가지고 나중에 또 이후에 여러 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방문각 공무원 진짜 좋은 거 알겠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요거 진짜 실제 수강생들의 정말 리얼리티한 그런 후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시험은 몇 문제죠? 총? 아시나요? 20문제? 20문제인데요. 어떡하니? 이 20문제에서 몇 문제가? 독해가 거의 12문제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요즘에는 문법도 독해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법이 총 3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법이 독해 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 실질적으로 독해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15문제. 그러다 보니까 독해 문제의 퀄리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해 문제를 단순히 많이 만들어낸다. 요게 이제 중요한 세상이 아니고요.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 독해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요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가직 만점
저는 참고로 만점 친구들, 95점 친구들 아무리 시험이 어렵더라도 굉장히 쏟아져 많이 나오는 그런데 자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독해 문제를 만드는 쌤 고르라고 하면 단연코 박혜선 쌤이라고 나오죠. 자, 독해의 경우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통해 정답을 고르는데 조금의 망설임이 없는 자신감과 실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너무 웃긴 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학생들이 독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독해 스터디를 결성을 한대요. 근데 이 독해 스터디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어 선생님들 듣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독해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동형 모의고사 있죠. 그걸 한번 풀어본다고 해요. 근데 다들 똑같은 말. 야, 박혜선 문제가 가장 깔끔하지 않냐? 가장 논리적인 비약도 없고 가장 실제 시험과 비중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고 선택지 오답 패턴도 동일하다라는 말로 입을 모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과 가장 유사한 독해 문제의 유형을 모의고사 출제한 선생님을 고르라고 하면 단연코 박혜선 선생님을 뽑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출제 경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문제를 선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 연구진이 또 따로 계세요. 매주 같이 세미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실제 국가직 지방직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매주 만난다니까 매주 우리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자, 특히 2025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2025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유형으로 독해 부분에서 자, 피셋 논리 추론 유형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방문각 학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박혜선 선생님의 독보적인 영역이 아닐까 싶다고. 여러분 제가 이 논리 추론 영역이요. 기초 논리학이라고 해서 비명큐이다. 대우관계 연원 선언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배워야 하는 기초 논리학의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이걸 우리 역공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 봤는데 다 이해를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걸 이해할까? 하는데 와요. 수업 끝나고 와요. 와가지고 혜선쌤 저 논리추론 너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쌤 설명 들으니까 너무 쉬워지는데요. 와 선생님이 논리추론은 진짜 갑인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추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 문제의 틀을 보여드릴 거긴 한데요. 논리추론 혜선쌤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항상 이제 수강후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인데요. 박혜선 선생님 덕분에 타 과목에 비하여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만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에서 사실은 내가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제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어도 너무 어렵고 행정학, 행정법 이런 나름 이제 전공 과목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어에서는 조금 현명하게 야매 꼼수 느낌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기조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습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커리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친구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수능 6등급이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능 국어를 정말 못 봤던 그런 친구인데요. 제 커리를 타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국가직 만점을 받았대요. 보통 한 수능 60점이라고 하면 실제 국가직 시험 쳤을 때 한 3, 40점 정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대박이야. 이번에 국가직 만점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혜선쌤이 워낙 수험가에서 유명해서 출조포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저의 올인원 교재 이름이기도 한데 그거 아세요? 기본서가 요렇게 두껍잖아 다. 근데 사실 나오는 거는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요거밖에 안 나온다?
요 안에서 출제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포인트 위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포인트들만 딱딱 뽑아서 만든 교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굉장히 내용이 콤팩트합니다. 요 출조포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6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쌓기 위해서 출조포 독해부터 자 혜선쌤이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차근차근 밟았다. 글의 전개 방식과 유의해야 할 접속어. 여러분, 독해가 어려운 이유가 생각보다 접속어의 기능을 모르셔가지고 독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꿀팁. 내가 좀 독해를 잘하잖아. 내가 왜 잘하게? 야매 꼼수를 잘 알아서 그래요. 그런 꿀팁들을 통해서 글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친구도 팔짱 끼고 수업만 들은 건 아니었대요. 열심히 저에게서 배운 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제시문 독해 외에도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선택지를 먼저 볼지 제시문으로 바로 갈지에 대한 기준을 제가 문제 유형별로 틀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생각보다 공시 국어는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수가 안 나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면요. 사실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오답 패턴이 있어요. 선택지를 만드는 오답 패턴. 뭐 예를 들어 주체 운동의 오류, 객체 운동의 오류, 미언급의 오류, 극단의 오류 같은 이런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오답 패턴을 외우잖아요. 그럼 자신의 사견이 들어갈 구멍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아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독해 유형 팁들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요 4개월밖에 공부를 안 했대. 근데 국어가 이번에 95점, 한 개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저의 이제 큰 장점, 복습이 조금밖에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 외우기 쉽게 제가 암기 팁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이 암기 팁의 특, 자극적이고 재밌어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잘 남아요. 이런 암기 팁들을 통해 외우기 쉽게 꼭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외우기 쉽게 도와준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 문법이 독해랑 결합됐다고 해서 문법 공부 안 하면 되게 안 되게? 절대 안 돼요. 문법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문법 공부 안 하셨죠? 안 하신 상태에서 2025년 인역자 샘플 한번 풀어보세요. 풀리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문법 개념에 대한 그런 철저한 학습이 필요한데요. 자, 중학생 때부터 문법에 손을 놓았는데 혜선쌤 수업을 들으면서 이 친구 대단한 친구야. 문법이 제일 재밌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쉽고 재밌게 가르쳐준다. 여기 너무 웃기잖아요. 안 들으면 손해임 진짜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 덕분에 단기간에 성적도 많이 늘었고 오늘 시험에서 자신감까지 얻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만난 국어 선생님들 중에 최고였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커리를 바꿔서 만점 받은 친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얘기하게 되면 짧은 수험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이번에 국가직 때 난리 난 거 알아? 이번 2024 국가직 때 이 가다반을 원래 인역처에서 2시에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각 훌륭하신 이제 교수님들께서 미리미리 가다반을 올려 놓으시는데 그 가다반 하나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수강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지. 우리 역공이들 어떻게 분석해줘야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한 600명 정도 있는 단톡방에 막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거 답이 선생님 이거 답이 어떻게 3번이에요? 선생님 이거 3번 맞아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다다반이 3번이래요.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진짜 담백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님 그거 4번임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인역처에서 답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거 답 잘못된 거다 4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정말 국가직 논란의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앞으로도
혜선쌤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강한 신뢰, 아니 강한 신앙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말씀을 하시죠. 독해 문제 퀄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깔끔하다. 진짜 혜선쌤 문제가 틀려도 여러분 이거 알지? 문제 풀다 가장 빡치는 거. 진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그 틀린 거를 해설을 듣다 보면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아, 이래서 내가 틀린 거구나. 내가 어떤 능력이 조금 미달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좋지 않은 문제를 풀게 되면 납득도 안 가고 아니 뭐 문제를 있다고 그러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혜선쌤 문제는 바로 납득이 간대요. 문제가 틀렸을 때 맞아도 납득이 가고요. 진짜 너무너무 깔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문제의 정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로 수강 후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가장 큰 장점 3가지 한번 말을 해보면요. 자, 야매꼼수. 사실 우리 역공이들, 자 제가 수강생들이 역공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공이들이 아니 막 수업을 듣다가 내가 여러분 야매꼼수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집중을 해.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설명하면 이러고 있다가 자 야매꼼수 들어가요 이러면 막 눈이 동그래진다. 그래서 혜선쌤의 전매 특허 야매와 꼼수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봐봐 이 야매 꼼수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사견 있죠. 개인적으로 자꾸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망하는 건데 혜선쌤이 알려주는 야매 꼼수 체계적인 야매 꼼수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견이 없어지게 되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정해진 형식으로 풀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해당 요형은 발문 읽고 선택지 먼저 가라. 혹은 해당 요형은 발문 읽고 바로 제시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딱딱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풀게 되면 신기하게 내 편견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답률이 올라가더라. 중요한 건 답을 찾아내는 건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면 3분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콤팩트한 양인데요. 자, 우리 혜선쌤의 시그니처 교재 콤단문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자, 이 콤단문이란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그건 내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진짜 정말 얇은데 다 들어가 있어요. 적중이 안 될 수 없게끔 다 들어가 있지만 정말 얇은 교재로 제가 여러분들 커리에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이 콤단문 처음 콤단문 했을 때 진짜 힘들었다. 그때 족집게 적중 노트 요게 이제 압축 노트가 되겠는데요. 압축 노트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혜선쌤이 여기에 문법, 문학, 독해를 간단하게 정말 다 정리를 해서 근데 그게 또 빈약한 게 아니라 정말 안 차서 되게 콤팩트하게 또 각종 특강들, 무료 특강들 내년에도 내가 엄청나게 많이 깔 건데 무료 특강들을 알아서 약점 보완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강의 수도 현저하게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선생님 알겠어요. 믿을게. 그러면은 얘기해 보세요. 2024와 2025의 자, 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자 요렇습니다. 2024년 이전의 출제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2025년 이후의 출제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 3줄 요약해 줄게. 잘 들어요. 좋은 거야. 원래 첫 번째는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죠. 원래 어휘 한자, 이게 한자가 문제였거든요. 한자가 도금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끔 한자의 모양까지 외웠어야 됐는데 그런 문제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2025년에요. 자, 뭐가 빠져 있어요? 한자가 날아갔죠. 한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어휘 파트, 자, 문맥적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로 아예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암기의 비중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이세요? 문학이 있었지. 근데 여기 문학이 있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문학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 자, 문학이 없어진 대신에 문학 독해 결합형으로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문학 작품을 그냥 딱 대놓고 준 다음에 자,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의 비평, 작품 해설, 요런 논문 같은 것들을 따와서 독해 지문으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
이 제시문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독해에 흡수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재만 어떤 제재로? 문학의 제재로 가지고 온 것뿐이지 독해로 흡수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학 대신에 자 뭐가 생성이 되었나라고 하면 논리추론. 논리추론이 세 문제나 여러분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따 보여줄 거지만 여러분 탑 5에 뭐가 다 들어가 있게요? 논리추론 세 문제 다 들어가 있다. 1위, 2위, 4위 이렇게 논리추론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추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가장 큰 변화. 문법이 원래 두 문제. 보통 여기서의 이 문법 문제는요. 3초 만에 풀립니다. 제가 콤단문에서 전부 다 적중이 되기 때문에 콤단문 회독만 잘했다면 바로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면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문법과 독해가 결합돼서 나옵니다. 즉 문법의 개념을 독해 지문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시문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있는 사례와 개념으로 선택지를 유추해서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봐봐 문법 늘어난 거 보이세요? 두 문제에서 몇 문제로? 세 문제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내년에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학원의 커리를 다 봤거든요. 근데 이 문법을 안 배우고 독해에 결합한 그런 독해의 영역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 문법 독해를 정말 독해로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독해가 문제수가 15문제가 돼버린다? 근데 12문제였던 2024년에도 난리 났거든. 25분에서 30분 걸려서 우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봐봐. 12문제였는데도 이 정도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15문제를 전부 다 독해로 가지고 가잖아요. 이거 30분 안에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커리는 이렇습니다. 저 공부 잘했죠? 저 공부에 대한 감이 있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법 독해는요. 독해로 풀는 것보다도 문법은 불변의 진리죠. 문법의 개념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문법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아주 저랑 같이 정말 딱 나오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문법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하시면요. 다지던다잖아요. 그럼 문법 독해 결합형이 나왔을 때도 요 4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2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2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때 제시문을 슬쩍 보는 거야. 그 제시문은 보안용이고 여러분들이 문법만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이거 그냥 문법 문제처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거 독해 유형처럼 풀어야겠어요? 아니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친구들 이거 독해 푸는 것처럼 시간 많이 걸릴 때 우리는 바로 문제 푸는 게 낫겠어요? 저는 준비 과정이 힘들더라도 실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당황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어려울수록 훨씬 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날아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커리를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그러면 주목해야 될 변화 4가지 들어갑니다. 자, 문법 영역이 독해와 결합이 된다. 자, 그렇다면 대처 방안. 대표적인 문학 작품 배경 지식 쌓아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에 2025 인혁서 샘플에 이게 나왔거든. 264의 절정, 이광수의 무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작품들이요. 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는 보기 힘들어도 공시국어에서 제일 많이 나온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작가와 작품을 제재로 삼아서 독해 지문을 구성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겠어? 실제로 공시국어에서 좋아했던 작가와 작품을 미리 공부하는 거야. 어차피 그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쌓아서 실제 시험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이라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심리적인 부담도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 시간 절약될 수 있도록 개념 공부 확실하게 할 겁니다. 이 문법에서 시간을 절약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째.
논리추론 강화 약화, 논리학 문제 유형이 3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논리추론과 강화 약화를 조금 더 강화해서 출조포, 콤단문, 주동야독, 각종 하프 및 모고로 지속적인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한자 표기 문제 안 나와요. 너무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대신에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이번에 제가 여기다가 아마도 우리 노량진에서 이 강의라는 거는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비문학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독해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다 어휘 싸움이야. 어려운 어휘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진 않을 거야. 비문학 제시문이나 선택지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휘의 뜻을 모르는, 예를 들어 성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성찰 하면은 막 과거를 후회하는 거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찰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고뇌, 요런 어려운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를 제가 기출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가장 애매한 비문학 어휘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공문서 문장 고쳐쓰기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한 문제. 이게 실무 능력을 굉장히 업시키겠다라는 인사혁신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출조포와 이론 심화를 통해서 마스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역저 샘플 시험으로 보는 시험의 당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1위 먼저 영역이 뭐지? 논리추론. 참고로 이것은 초시생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건데요. 왜냐면 이게 재시생들이 있을 수 있지. 2024에 안타깝게 떨어진 그런 되게 슬픈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사실 논리추론 되게, 물론 내가 논리추론 많이 해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논리추론 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논리추론 사실 진짜 제대로 배우려면 우리가 재시생 여러분들도 논리추론 수업을 한 번은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숨겨진 전제추론하는 이 논리추론 문제가 정답률이 15%밖에 안 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수업을 듣잖아? 그럼 정답률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안 배워서 지금 우리가 슬픈 거지, 배우면은 진짜 정답률이 올라간다니까요. 되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논리추론이라는 것은 이런 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피면 기우이다. 요걸 배우는 거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자, 이것은 바로 요렇게 연언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초 논리학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탑1 초시생 기준 정답률 15.52%.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요. 2위입니다. 공문서 문장 고쳐쓰기. 이거 되게 못하더라. 근데 그거 뭔지 알아요? 되게 쉽다 이거. 이거 배우기만 하면 잘하는데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정답률이 20%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실무 능력을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문서를 대놓고 줘요. 그 다음에 요 조건을 준 다음에 요 조건에 따라 문장을 잘 고쳤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요거는 봐봐, 20%밖에 안 되니까 정답률이. 배우면 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이론을 안 배워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보여. 3위가 또 뭐야? 논리추론. 논리추론이 몰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답률로. 자, 지금 정답률이 43%입니다. 빈칸을 결론하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요거 연언과 그리고 조건 명제에 관련된 기초 논리학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43% 포진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위인데요. 봐봐라. 이 강화 약화 있잖아요. 이 유형이 2024에 없었거든. 새로 생긴 거야. 새로 생긴 이 강화 약화가 43%밖에 안 됩니다. 뭘 모름이야지 이건? 아,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공포 불안은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안 배운 거라서 그래. 안 배운 거라서. 배우면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강화 약화는 뭐냐면요. 기억, 어떤 이론의 밑줄을 그은 다음에 요 밑줄 그은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억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약화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기존에 2024년에 사례추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률 이렇게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유형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여러분 4위인데 또 보여? 논리추론.
아니, 도대체 논리추론이 5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배우면 된다니까요. 48% 반드시 참인 명제에 관련된 유형인데요. 자, 요것들 전부 다 안 배워서 그래. 나랑 같이 하면 돼. 자, 넘어가서 여러분 문법도 안 배워서 그래. 배우면 할 수 있다니까요. 문법 독해 결합형 58.6인데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문법을 정말 빠삭하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독해가 너무 많은데 문법을 독해처럼 풀잖아?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니까요. 봐봐. 이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인사혁신처 샘플을 봐. 솔직히 말할게. 기억을 읽고 문법 지식만 잘 있다면 이거 그냥 풀린다. 근데 만약에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읽는다. 다 읽어도 답이 애매해. 그럼 여러분은 문법을 공부하고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채로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례추론 문제로 푸실 겁니까? 저는 문법을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겠지만 시험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굉장히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답률 58. 자, 그러면 정리할게. 잘 들어. 자, 지금 오답률 탑 5를 정리해 봤는데요. 논리추론 보이십니까? 논리추론 세 문제가 전부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문법이에요. 문법.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연각 커리큘럼. 자, 요거를 바탕으로 역공국어가 중점을 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출제 기조가 반영된 문제를 최대한 풍부하게 넣자. 요게 이제 2025년 역공국어 가지고 있는 바로 기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출제 기조가 반영된 문제란 뭘 말하는 거냐? 아까 보셨죠? 탑 5, 오답률 탑 5, 논리추론. 여러분 요거 정말 많은 문제를 지금 쟁여놨고요. 또 교재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약화, 아까 오답률 탑 4에 있었던 강화약화와 문법 독해 결합형, 그리고 문학 결합형 문제를 최대한 많이 출제하고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자라는 것이 우리 역공국어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적인 시간 부족을 예상하는 그런 이 시험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꼼수 팁 독학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나 없이도 할 수 있게. 선생님 없이 어떻게 해요? 짜란. 내가 이따 보여줄 건데 봐봐라. 제가 요거 이번에 출간을 한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이거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커리. 독해 신유형 공부라는 정말 2025 신유형 출제 기조가 반영된 신유형만 다 몰빵되어 있는 논리추론과 그리고 강화약화, 문법 독해 결합형, 문학 독해 결합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독학이 가능한지. 어때? 나 진짜 죽을 뻔했잖아. 옆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옆에 이거 다 뭐게요? 제가 한 땀 한 땀 쓴 겁니다. 필기 노트처럼 어떻게 논리추론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쓴 거야. 보이세요? 조건 면제 기호한 거. 그리고 매개양도 제가 체크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정말 중요한 이 문제에서 요거를 잡지 못하면 틀렸을 만한 그런 단서들에도 하나하나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밑줄이요. 출판사에서 안 쳐줘요. 다 누가 해야 되게요? 제가 해야 돼요. 한 땀 한 땀 맨날 반물 세가지고 독학 가능하게끔 거의 문제에다 다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저가 없어도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볼게요. 요거를 우리 반영한 연간 커리큘럼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지금 3, 4월, 5, 6월에 시작 초보자들의 능력이라는 요 1단계 강의가 원래 있었던 걸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어. 3, 4월, 5, 6월에 이미 이걸 했습니다. 2025 출제기조 반영 만점 출조포를 시즌 1, 시즌 2로 이게 사실은 2025 신유형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유형들을 한꺼번에 2달로 다 녹여버리면 힘들어. 그래서 저희 방문각에서는 되게 영리한 커리큘럼을 따랐어요. 시즌 1은 특히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문법 영역 있죠.
순수 문법에 몰빵해서 2달 동안 정말 쉽고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쳤다면 시즌 2에서는 이 순수 문법과 어문 규정 그리고 문장 고쳐쓰기까지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게 다르냐면 우리 7, 8월에 들어가는 이 강의는요. 이름은 똑같지만 기본서가 완전 세팅으로 들어가. 기본서가. 그러니까 3, 4월, 5, 6월에 진행을 했던 만점 출조보 강의는 사실상 독해 신유형 공부라는 그 책만 신간이고 나머지는 2024거든요. 그런데 만점 출조보 우리 7, 8월 강의의 경우에는 완전 세핑 기본서야. 기본서 줄어듭니다. 기본서 원래 4권이었거든요. 저 이번에 기본서 2권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유형 반영이 된 기본서 2권으로 우리 2단계 올인원 강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히 여기에다가 파란색 표를 썼죠. 이게 뭐냐면 필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건 필수고 어떤 거는 선택이에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필수지 올인원은 당연히 필수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연히 초수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 논리추론은요 공부를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논리추론이 들어가 있는 만점 출조보 요거는 무조건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무조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국어가 제일 많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안 보고 들어가면 자살행위야. 그래서 2단계 올인원 요렇게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진행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자 우리 3단계죠. 기출분석, 합격자 최고 추천하는 기출분석. 원래는 개념도 새기는 기출문법, 개념도 새기는 기출 독해라는 그런 강의가 있었으나 버렸어요. 그거 왜 버려요? 그거 아까운 걸. 나도 졸라 아까워요. 너무 슬퍼요. 그거 어떻게 만든 교재인데. 근데 어떡할 거야.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대로 가야 돼? 아니면 옛날 거 고수해야 돼? 바뀐 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커리로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엎었어. 그냥 우리 콤단문 문법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콤단문 이게 제 시그니처거든요. 내가 오죽 가면은 이거 원래 11, 12월 강의인데 90월로 끌어왔겠습니까? 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콤단문 문법 요거 빨리 해달라는 그런 니즈가 많았거든요. 대신에 여러분 이 부분은 버전을 달리했어. 어떻게? 콤단문 문법은 기존에 있던 모든 기출을 중복을 제거해서 줄였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적중용이야. 이 문법 예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번째, 실제 시험은 이제 3조건 문제가 안 나온다 그랬죠. 문법 독해 결합형이 나오길 거기 때문에 이거 훈련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콤단문을 적중용과 훈련용으로 버전을 달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문법 독해 결합형을 풀 수 있는 훈련용이고 얘는 이 훈련용 아래에 들어가 있는 선택지들 있잖아. 그 선택지들을 적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용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2가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독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 시즌 1 여기에 추론 다 들어가 있어요. 논리 추론 강화 약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독해 시즌 1과 그리고 독해 시즌 2로 자, 콤단문 문법 독해, 콤단문 문법 독해 결합형 그리고 독해 시즌 2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혁신을 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아니 시험에 그게 안 나오는데 기존 기출 구소에서 뭐하냐? 그럼 나도 편해. 내가 편할수록 여러분 점수가 안 나와요. 저희가 그냥 갈아 넣으려고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1월부터 6월까지는요. 각종 자 우리 동형 모의고사 혜선쌤의 문제가 가장 깔끔하다고 하죠. 파이널 적중 동형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요약 정리 족집게 적중 노트 압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기노서의 선파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천기노서의 선파로 들어갈 건데 적중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추론, 문법어휘, 그리고 문학 제재를 적중할 수 있는 적중 시리즈까지 준비가 되었다. 자, 그다음에 데일리로 우리 방문각의 자랑이죠. 풍부한 문제가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일일모고, 하프모고, 그리고 주동야동. 이게 뭐냐면 주말에도 독해, 야간에도 독해. 그냥 계속하자 이거예요. 독해를 잘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시즌 1, 2, 3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자 이제 곧 공시국어의 새학기 시작인데 7, 8월 커리큘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 항상 우리 방문각 월수 오전은요, 국어 과목이죠.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만점 출조부 통합입니다. 시즌 1과 시즌 2를 통합한 것으로 2달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전 영역을 정리할 수 있는 올인원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최단기간 문장 고쳐쓰기.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 1번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공문서를 바꾸는 그런 문장 고쳐쓰기 문제로요. 그래서 최단기간 문장 고쳐쓰기 화요일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휘가 2문제나 나와요. 근데 그 2문제를 우리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출조부 어휘, 독해 개념어, 특히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그런 것들 위주로 개념어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독해 못하는 친구들은 어휘가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어휘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주동야독 시즌 1. 그래서 내가 금요일 저녁에 깔 거예요.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자, 독해를 위해서 오직 독해만을 위해서 주말에 독해, 야간에도 독해, 그냥 계속 독해를 하자라는 의미로 시즌 1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랩 같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했더니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네 여러분 그럼에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 오픈 카톡방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